KBS 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동을 지나서인지 날씨가 조금 쌀쌀해졌네요. 명품 인생 고품격 사회, 우리 모두가 명품 인생인 것을 인지하고 품격 높은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명품 인생 고품격 사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참으로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신 귀한 교수님 한 분 모셨습니다. 김국권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여기 오셨는데 인사 말씀과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예. 대단한 삶의 여정을 살아온 것도 아닌데 이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은 정말 평상시 항상 후덕하시고 또 나타내려 하지 않으시고 항상 순박한 모습 그대로 보이시는 참 귀한 분이라는 걸 제가 늘 알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원래 이제 그 교육계에 계셨죠? 예. 교육계 몇 년 계셨던 거죠? 42년 6개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에. 초중고에 초등학교 6년 나머지 중등학교에 나머지입니다. 중등교육을 하시는데도 40년 했다는 것은 대단. 중등교육 쪽에는 40년 이상 하기가 참 힘들 것 같은데 예. 대단하십니다. 그런 후에 퇴임한 지가 지금 몇 년 되셨습니까? 2007년 8월 25일 날 퇴임했으니까요. 만 9년 됐네요. 벌써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 퇴임하시고 나서는 대학에 가서 또 이렇게 교수를 하고 계신 줄 아는데 그 한문 지도를 하신 거죠? 예. 그 일반 학교에 이렇게 교장님으로 퇴임하셨는데 그때 마지막 퇴임 학교가 어디였죠? 신반포중학교라고 여기 서초에 있는 신반포중학교. 맞습니다. 그 또 교장님 계시 전에는 또 어디 전문직도 전문직 그 본청에 청소년 담당 장학관을 했습니다. 청소년 담당 하셨군요. 그러는데 이렇게 한문 선생님으로 교수님으로 가셨다는 건 참 특이한 일 같은데 그 한문 공부는 언제 하신 겁니까? 제가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천자문 명심보감을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달달달 외워서 그 과정을 거쳤는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참 그것을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어디 대학에서나 어떤 그런 과정이 없이 이렇게 교수님으로 한문 교수님을 데려가신 모셔가신 거예요? 예. 왜냐면 그 보통 수준이 아니시나요? 제가 이제 그 주로 이제 국문학 박사를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문이 이제 전공이 돼가지고 한자의 한시를 전공을 해서 이제 학위를 받아가지고 청운대학, 그다음에 호원대학, 이제 지금 중부대학 이 세 학교를 다니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기초 한자, 이제 성과 문학, 그다음에 이제 한민족 문화론 이런 강의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원에서 대학원에서 한자를 전공해가지고 한 공부를 전공하셨군요. 그러니까 뭔가 그 정상적으로 한 배우는 과정이 있었으니까 또 그런 자격이 있으니까 것이 그냥 교장선 하시는데 한문 지도 교수입니다. 그래서 의아히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제가요. 그런데 그 신반포 중학교 재직할 때 한자가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중부대학이라고 대전 밑에 금산이라고 있습니다. 추부 거기서 만 7년 만에 그 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그 후로 각 학교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 박사학위. 박사학위는 뭘로 박사? 이제 국문학 박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문학 중에서 이제 지가 전공하는 게 한자입니다. 그 참
전 교장 선생님께 교장 선생님 해도 되겠고 교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교수님인데 성함이 참 특이해요. 김국권 어떤 한자로 쓴 거예요? 나라국자 권세권자인데요. 제가 원래는 이제 광산 김씨인데 광산 김씨가 이제 그 중자 돌림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나라의 권력을 한번 잡으라 그래서 중자 돌림자를 따지 않고 그냥 나라를 이렇게 이름을 세게 진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이제 교수 생활하고 이제 학교장까지 했으니까 뭐 이제 나라는 권력은 못 잡았지만 더 크게 어떤 교육으로 귀한 일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성함을 참 잘 주신 것 같아요. 아버님이. 오늘 뭐 저 성함 이야기한 건 아니고 우리 그 교수님이 이렇게 교직에 계시는 동안 참 그 귀한 삶을 살아오셨는데 혹시 교직에 계시면서 초등 교육을 하시면서 우리 학생들이 혹시 뭐 강조했다거나 뭐 추억에 남는 이야기 했다고 한 말씀 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제일 그 학생들에게 강조했다거나 뭐 그런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이제 그 초등학교 제가 교직 생활할 때는 학생들한테 책을 많이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한자에 이제 우리가 흔히 나오는 남아수도 오고서 남자는 오로지 5수레의 책을 읽으라 하는 옛날 고사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강조를 했고 제가 느낀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항상 책을 많이 읽으라 하는 이야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마침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먼저 그 이 시절과 딱 맞는 남아수도 오고서 남자로 태어났으면 모름지기 5수레의 책은 읽어야 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참 귀한 말씀이네요. 그러면 중고등학생들한테는 혹시 또 어떤 따로 제가 신반부중학교 교장할 때 항상 강조한 게 내 몸을 잘 챙겨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내 몸 신체를 잘 간수하라. 이게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사자성어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의 무물이다. 이건 뭐냐면 몸 신자에다가 바깥의 자에다가 없을 물자에다가 만물 물자. 이건 신의 무물. 이것은 내 몸 이에는 없다. 내 몸이 있음으로써 나머지다. 하는 이야기를 신반부 중학교 교장 재직 중에 항상 강조를 했습니다. 애국조회 때. 혹시 저 말씀만 들어서는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외 무물. 자기 몸처럼 귀한 것이 정말 없죠. 내가 있어야 남도 있고 모든 것이 있으니까 귀한 말씀이네요. 저기 경북고등학교 때도 계신지 아니면 그 학교에서 근무하신지 그 당시에는 교감 스님으로 거기 계셨던 거죠? 경북고등학교 계신지 혹시 추억에 남는 이야기 있다거나 혹시 또 잊지 못할 일 있다면 한 말씀. 제가 이제 그 잠신고등학교에서 이제 교감 발령을 받아가지고 경북고등학교에 갔는데 추억이 남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뭐 다 이제 잊어버렸고 또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근데 이거 학생들이 그 담배 피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거를 근절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꽁초를 주스면서 학생들한테 애국조회 시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걸린 애들 붙들고 항상 그 이렇게 훈계를 하고 이렇게 단속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심지어 이제 화장실에서 이렇게 연기가 뽀랑뽀랑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걸 잡아서 이렇게 혼을 내주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학생들한테는 혹시 뭐 무슨 뭐 용어로 한다고 하거나 뭐 그런 게 혹시 나는가요? 한문 사자성어를 할지. 갑자기 제가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이 계명구도란 말 있잖아요. 그 말씀 한번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이 계명구도라는 거는 이제 그 닭개자에다가 울명자에다가 구자, 개구자에다가 도독도자인데 이제 그 옛날에 이제 그 고사에 중국에서 내려오는 고사인데요. 이제 그 일개 이제 재상이 왕한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사신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서로도 선물을 이렇게 교환을 했는데 이제 그 밑에 있는 재상들이 그 사신 온 사람을 질투를 해가지고서 그 모함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게끔 돼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걸 무면하기 위해서 왕한테 얘기를 하자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거기 왕의 애첩한테 사정을 했어요. 나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네,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선물을 교환한 중에서 선물 하나를 자기가 받는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탈출하는 걸로 네.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탈출 단계에 이제 허가를 받아서 이제 애첩이 이렇게 그 도움을 줘가지고 이제 그 달아나게 됐어요. 예. 달아나는 도중에 이게 함국관이라고 이제 그 이렇게 그 별장까지 막아놨거든요. 네. 울타리로 해서. 네. 근데 나갈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누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닭 소리를 내면은 문을 열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한국관 문을 네. 열어준다 그러는데 그 닭 소리를 내는 사람 이 중에서 닭 소리 내는 사람 있느냐 그러니까 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닭 소리를 내서 꼬끼고 하고 이제 소리를 내니까 문이 확 열려가지고 그 한 200여 명이 사신들이 다 살아서 갔다는 그런 그 네. 고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무리 하찮은 인간도 다 자기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다 그 끼를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그 닭소리 하나로 인해서 200여 명이 살아났다는 그런 고사인데 우리 인간도 누구나 다 어떤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서로들 이렇게 아껴주고 항상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뜻에서 나온 이런 고사거든요. 네. 계명구도라는 게. 계명구도 예, 예. 닭개자에다 예, 닭개자에다가 소리명자, 울명자에다가 예. 개구자에다 도독도자예요. 예. 아 정말 의미가 있네요. 그 비록 닭소리지만은 예, 예. 그 닭 울음소리로 사람을 200명? 200명? 예, 200명 200명을 살릴 수 있었다. 그 닭이 또 나오네요. 그 성경에도 예. 베드로가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했다. 자기를 반성하고 정말 그 예수님을 판가를 깊이 뉘우치고 회개해서 예. 뒤에는 참 십자가까지 지는 예, 그런 그 삶을 살았는데 이 닭이 참 그 우리 인간하고 많이 이렇게 뭔가 그 알려주고 막 그러네요. 참 예. 귀한 말씀입니다, 정말. 그 혹시 젊은이들한테 예. 뭔가 노력하고 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성실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 말과 관련된 어떤 좋은 말씀 있으면 한번 예. 또 좀 하나 예, 예. 한 문자 해주시면 제가 이제 좋겠습니다. 사자성어로 네, 적토 성산이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제 쌓을 적자에다가 흑토자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룰성자에다 몇선자거든요. 네.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 흙을 쌓아 가지고 흙을 쌓아서 이제 그 산을 만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하찮은 것도 이렇게 모이고 하면은 큰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많이 그런 얘기를 했고 우리 성인들끼리도 만나면은 이제 농담처럼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쉽게 말해 티끌모아 태산. 예, 그렇죠. 이런 말을 가네요. 우리 말로 얘기하면 티끌모아 태산입니다. 아, 적토 성산. 적토 성산. 저 쌓을 적토에다가 흙을 이렇게 쌓고 쌓으면은 산이 된다. 큰 산이 된다. 예. 산이 될 수 있다. 예, 예. 티끌모아 태산. 예. 적토 성산. 아, 그 저 한자 공부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예. 너무 예. 저지하네요. 예. 또 요즘에 뭐 젊은이들한테 뭐 조금 하면은 피곤하다느니 뭐 안 된다느니 막 그 짜증 내면서 그런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학생들한테도 혹시 좋은 그 사자성어 같은 게 있다면 예, 뭐 예. 어떤 말이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한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 이제 한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예. 제가 한자를 많이 아니까 참 재밌고 예. 지금 아주 살아나가는데 참 편합니다. 네, 네. 예,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이제 그 요차불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요자는 이제 즐거울 요자라고도 하고 즐거울 낙자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요산요소라고 할 때는 요자로 요자 쓰고 쓰고, 예. 이제 즐거울 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차자에다가 안입을 자에다가 필요할 피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좋아서 하는 일은 아무리 해도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예. 쉽게 얘기하면은. 예. 그러니까 지가 좋아서 하는 일은 밤을 새워서 해도 졸리지도 않고 재밌어요. 이제 그런 뜻에서 나온 얘기인데 학생들한테도 항상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싫은 건 하지 마라. 예. 네가 좋아하는 거 해라.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 성인들도
지가 좋아서 하는 일은 필요하지도 않고 밤을 새워서 해도 졸리질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많이 해줍니다. 예. 아니 정말 그 쉽게 말해서 미쳐라. 예, 어떤 일에 예. 몰두하라. 아, 예, 예.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은데 예. 요 차불비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은 피곤함을 모른다. 정말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우리 예. 학생들이 정말 자기 좋아하는 일 한 가지 찾아가지고 한다면은 부모님이 하지 말라 해도 예, 예. 뭐 잘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근데 거기와 또 관련돼서 예, 예. 자기 좋아하는 일만 한다. 자기 하고 싶으면 한다. 그렇지만 꼭 해야 될 일, 예. 꼭 할 일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럴 때 인내심을 가지고 해라. 그래서 그런 용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백인당중 유태야. 예. 예. 백인당중 유태야 같은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말 한번 풀어서 좀 말씀해 주시죠 한번. 야. 100번을 참으면 인내, 예. 참을 인자죠. 그러니까 100번 그러니까 백인이라는 얘기가 들어가거든요. 예. 예. 100번 참는다는 100번 얘기예요. 참는, 우리 예. 인생 살아나가는데 예. 100번은 고사하고 3번도 못해. 3인도 못해요. 예, 예, 그래서 한 3번 정도만 참으면은 뭐 큰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살인도 얘기인데 면한다고. 예, 살인도 예, 면한다 그런 그런 거죠.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참을인자 예. 참는데 복이 오고 예. 참는데 큰 일을 미리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인데 예. 그런 뜻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백인당중 유태야. 정말 옛날에는 근데요. 예. 그 참을인자에 대해서 부모님도 참아라. 참는 끝에 복이 온다. 많이 인내를 강조하고 그러는데 요즘 보니까 그런 인내심 같은 것을 별로 강조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런데 근데 제가 살다 보면은 정말 참는다는 게 의미가 참 큰 것 같아요. 저 교수님도 많이 주례도 하시고 이제 그러겠습니다만 저도 주례할 때 가정생활 주례한 날 같은 예식한 날 결혼하는 날 얼마나 좋아요. 예, 근데 예. 우리 삶이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게 예, 월가 그렇죠. 그렇게 깊은 날만 예. 정말 그 결혼해서 이 가정생활 한다는 것은 네. 끊임없는 참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끝까지 참고 그래서 참 팥불이 되도록 우리 이 흰 팥불이 되도록 그 둘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그게 참 결혼에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백인당 유태함을 할 거어요. 그 예. 맞습니까? 써도? 예, 그런 써도? 좋습니다. 예, 좋고 하여튼 백인당 그거는 뭐 영원 불멸입니다. 예. 하여튼 우리 인생 살아나가는데 아주 모토가 됩니다. 예, 교수님 정말 말씀 속에 너무 우리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참 끝이 없어요. 내가 교수님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그런 끝이 없는 대화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예. 요즘 정말 우리 좀 어지럽다 할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뭔가 또 변화가 너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막 예상이 되고 하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고 막 그래서요. 이럴 때의 어떤 필요한 말, 좀 난세라 그럴까? 예, 예. 이런 때는 어떤 말씀이 좋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사자성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네. 사자성어로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이제 그 사자성어로 한다면 온고지신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이제 온자가 따뜻한 온자에다가 예. 옛고자에다가 예. 지신, 알지자에다가 새로운 새 신자거든요. 예. 이제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지식을 안다는 예. 이제 직역을 하면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옛날에 성현들이 한 이야기들이 참 좋은 거 구슬 아주 옷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옛 것을 많이 익히고 옛날에 성현들이 한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좋다는 얘기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예. 말씀은 안 드리고 예. 하여튼 옛 것을 많이 익혀서 좋은 쪽으로 해서 좋은 쪽으로 해서 옛 것을 좋은 것을 익혀가지고 예. 내 생활하는데 모토가 될 수 있게끔 그런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온고지신. 예. 옛 것을 한번 다시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안다. 새로운 것을 안다. 알고 예. 대처해 나가자 또 예.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예, 지금 오늘 우리가 우리 명품 인생 하면서 한문에 대한 이야기를 특히 이제 교수님이 전공도 하시고 또 했기 때문에 한자 이야기를 하는데 한문 공부를 하면 유익되는 점. 예.
한문고 이래서 이 한문고가 좋다. 그런 말씀 한 말씀 우리 시청자에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자를 하면은 우리 말 같으면은 이제 그 단어 하나하나 연결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수가 많아지고 획수가 많아지고 이제 복잡하잖아요. 이 한자를 하면은 몇 자만 하면 거기에 다 내포가 되어 있고 뜻이 들어 있기 때문에 참 편한 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우리 한글이 중요하고 세계적으로 알아주지만은 또 한자는 한자대로의 그 오묘한 맛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자를 좋아하고 또 이제 한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전철을 타고 가다도 어디 무슨 역 하면 저게 무슨 자 이렇게 해서 관심 있게 보고 또 이제 어디 가서 한자를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자 있으면은 다시 옥편을 찾아서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하고 요즘에 와서는 뭐 핸드폰에도 한자 딱 누르기만 하면 그냥 착착착 나오고 그다음에 사자성어도 누르면 탁탁 나오고 아주 좋은 시대예요. 그래서 한자를 알면은 내가 사회생활하는데 참 보탬이 많이 되고 또 이렇게 제가 평상시에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보면 얘들이 뭐 예의가 없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한자 공부를 하면은 예절 받는 아이도 될 수 있다. 뭐 예절 관계에 대해서 한자와 예절 이런 쪽에도 한번 그 한자에 보면은 뭐 이제 그 천자문에 하면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르왕 지부집조에서 언제 끄트머리 언제 호야 하면 이제 천자가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명신부 가면 좌우선자는 천이보지북하고 좌우선자는 천보지환야 해서 이렇게 외워서 하는 게 이제 그게 다 거기에 이제 뜻이 들어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 살아나가는데 다 지켜야 할 도리, 사람이 하지 않아야 할 거, 해야 할 거 이런 것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좋은 그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한자 공부를 많이 이제 내가 평상시에 학생들한테도 관심을 많이 주고 신반포 교장할 때도 이제 어느 교실에 내가 써서 이렇게 갖다 붙여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옛날 생각이 납니다. 그럼 한자 교육을 하면은 그 예절 바른 그런 사람을 기를 수 있다. 특히 어린이들, 초등학교나 이런 아이들한테는 어떤 그 한자 교육을 하시면 좋을까요? 제가 신반포중학교 교장한 다음에 이제 반가워 학과라는 게 있죠. 그때 가서 제가 또 몇 달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자 214수의 그 부수가 있어요. 이 부수는 이제 한자의 이제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글자와 글자를 플러스하면 이제 글자가 다시 생기거든요. 그래서 모든 글자가 예를 들면은 술의 차자가 3개면은 덜렁덜렁할 굉자가 돼요. 굉음이라는 얘기거든. 덜렁덜렁 굉음이라는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글자 예를 들면 고들 찍자 3개면은 이제 곧다는 얘기는. 근데 얘는 저기 어디야 진주에 가면은 촉성루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들 찍자 3개면 이제 소설촉자가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한자의 그 진미를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자를 하려면 우선은 이제 214수 힉사를 알고 난 다음에 하면은 학생들한테 한자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사자수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디 초등학교 학생한테나 유치원 과정 괜찮을까요? 좋죠. 사자수학 있잖아요. 거기에 부생아생, 모고가생 하면서 이제 그게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게 다 사자성어로 돼 있어요. 그렇죠. 사자성어인데 사자수학. 기본적인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이제 어려우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상 어렸을 때는 학생들이 좀 싫어도 이렇게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건 제 욕심입니다. 그런데 그 사자수학 같은 거 정말 하면은 우리가 왜 어떻게 태어났고 우리 부모가 어떤 분이고 이렇게 가장 그 인간의 기본적인 것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게 지금은 거의 교육 과정에 없고 하니까 예절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그 한자 교육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랄까? 어떤 교수님 생각하는 뭐 그런 거 있습니까 혹시? 우리 아이들한테나 또 우리 국민들한테 한자 교육이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방법이나 뭐 이런 거 있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매스컴이라든가 좀 동영상 같은 게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오고 책자도 좋은 책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많이 외워야 할 것 같아요. 많이 물론 이제 외우는 예. 것이 좋지 않다는 그런 학자들도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니까 예. 어렸을 때 그 천자문, 명심보감 이런 것을 뜻도 모르고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외웠던 것이 이 성인이 돼서도 기억에 남고 지금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서 제 생각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많이 외우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어렸을 때 외운다는 게 참 좋은 일도 있군요. 물론 이제 수학 같은 거는 이제 이렇게 풀어보고 해서 이렇게 그 설득을 하지만은 이 한자 같은 거는 또 이제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외워서 내 거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영어도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많이 외웠잖아요. 지금은 이제 워낙 이제 교육 과정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바뀌고 또 이제 좋은 쪽으로 많이 가지만은 그래도 제 생각에는 제가 살아온 그 과정으로 봐서는 일단은 외우는 작업이 좋지 않나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꼭 이 말은 내가 좀 했으면 좋겠어. 평상시에 또 좋아하신 말씀이랄지 가정에서는 교훈으로 이런 것을 나는 쓰고 있다 할지 또는 좀 귀한 분들한테 평상시 나는 이런 말을 많이 한다. 어떤 그런 뭐 말씀 있으면 아까도 좋은 말씀 한자 뭐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귀하게 여기는 어떤 말씀 하나 또 갑자기 말씀을 해서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그 한자 사자성어로 화이부동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화이부동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화이부동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의 이제 음악 오케스트라 있죠. 오케스트라가 제대로 그 성취를 하려면은 모든 음악의 화음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 중에서 악기 하나라도 틀리고 만일 이제 그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 모든 저 오케스트라가 망해버려요. 맞죠. 그래서 그 화음을 잘 조성한다는 얘기는 서로 협조하고 같이 따라준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생 살아나가는데 가장 좋은 얘기가 저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우애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평생 살아나가는데 이렇게 척을 지치 말고 제 모토입니다. 또 이렇게 남을 잘 되게 해주고, 잘 되게 해주고, 그리고 제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인생 살아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몸이거든요. 우선 내 몸이 망개지면은 지구 덩어리를 갖다 줘도 다 소용이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사자성어로 말씀드렸는데 신의 무물이라고 내 몸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내 몸을 잘 관리를 하고 또 남과 잘 화합을 하고 아까 화해부당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선 살아나가는데 또 이제 제가 정년한 다음에 보니까 사람이 할 일이 있어야 해요. 할 일이 있어야 하고 또 이제 그 살아나가는데 또 제가 제일 그 모토로 하는 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자 사자성어로 일겸사익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일자에다가 겸손할 겸자에다가 넉사자에다 이로울익자 한 번 겸손하면은 네 군데서 복이 온다, 이익이 온다는 뜻인데 이게 네 군데서 오는 게 아니라 사방팔방에서 와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그 신의 몸을 잘 말씀했는데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이 말하고는 어떻게 좀 비슷한 것같아요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이거는 이제 그 사자서학에 나오는 얘기인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내 머리털 하나라도 피부 하나라도 망개틀에서는 안 된다. 이게 잘 간수하고 보존하는 것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귀한 말씀입니다. 저도 시를 참 좋아합니다만은 우리 교수님은 그 한시가 참 저도 듣기 좋고 하는데 좋은 한시 있으면 하나 읊어주시고 시간 되면 저 시를 한번 읊은달지 원하시면 내가 읊어드리고 한시 마시겠다면 하지 마시고 어디 한시 어떤 시 한 읊으시면 좋겠습니다. 당나라 때 이제 가장 그 문학이 그 발달되고 또 이렇게
이렇게 잘 살았던 그런 시대예요. 중국에서는 예. 이제 그때 40년 동안 이제 밖에 나갔다가 자기 고향에 들어온 그런 시가 있어요. 하지장이라는 사람이 진 시인데 그 시가 이제 뭐냐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해양우서라는 게 제목은 해양우서입니다. 해양우서. 해양우서인데 당나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당나라 때 하지장이라는 사람이 진 시인데 소소이가 노대이라 소년이 집 나가서 논이 돼서 고향에 돌아오니 향음묵에 빈모세라 고향의 산천은 그대로이고 물소리 새소리는 그대로인데 내 머리털만 하얗게 씌웠노라 아동상견 불상식이라 아동은 아이들은 나를 보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소문객중 하차래라 소년들이 졸졸졸 따라오면서 어디서 오셨느냐고 묻더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고향 떠나서 한 40여 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니까 이제 모든 것은 새소리 물소리는 그대로인데 애들이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무미덤덤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지금은 학생이죠. 소년들이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어디서 오셨느냐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고향이 그려지네요. 그립니다. 그려져요. 그러니까 이제 한자로 얘기하면 또 길으니까 제가 한자 무슨 자 얘기 않겠습니다. 혹시 마지막 끝내게요. 그 한자 하나 더 해야겠네요. 한시를 한번 더 하실 수 있어요. 평상시에 이제 고려 때 나홍 스님이라고 유명한 스님이 있는데 그 양반이 정신지주 정도로 이렇게 그 석학이죠. 근데 그분이 한 시입니다. 어디 식당이라든가 어디 관공서 가면은 그런 시가 붙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는 분들은 아는데 청산고나 무원생이다. 청산은 날더러 말없이 살라오고 창공고나 무구생이다. 창공은 날더러 티 없이 살라오고 탈것하면 우탈문이다. 흥분을 가라앉고 또 욕심을 버리고 살라 하고 여풍요소 생이거다. 바람 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살다 가거라 하는 시약입니다. 그 시를 그 무학대사라는 사람이 또 많이 또 이렇게 애청을 했어요. 그리고 옛날 고려 때부터 이조 때에도 그 시가 방방곡곡에 다 알려져 있고 지금도 이렇게 어디 식당이라든가 어디 가면은 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태안 같은데 태안면에 가보셨죠? 국립공원 같은데 보면 다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좋은 시 끝이 없이 계속 나오실 것 같은데 또 시간이 한정되고 그래서요. 우리 시도 하나 읽어볼까요? 저기 시간이 조금 남은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 저기 저 박 교장님도 뭐 한 수 해주시죠. 한시만 하니까 그 도종환 씨의 사랑하는 당신이라는 그 시가 있어요. 이 가을과 같은 게 좀 한번 제가 조금 해볼게요. 사랑하는 당신은 저녁 숲에 내리는 황금빛 노을이기보다는 구름 사이에 뜬 별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사랑하는 당신은 버드나무 실가지 가볍게 딛고 오늘은 만월이기보다는 동짓달 스무날 빈 농길을 싸듬는 달빛이었음 싶어. 꽃분에 가꾼 국화의 우아함보다는 해가 뜨거워지는 일에 고개를 끄덕일 줄 아는 구절초이었음 해. 내 사랑하는 당신이 꽃이라면 꽃 피우는 일이 곧 살아가는 일인 콩꽃, 팥꽃이었으면 좋겠어. 이 세상 어느 한 계절 화사히 피었다 시들면 자취 없는 사랑 말고 저무는 들녘일수록 더욱더 은능히 아름다운 억새풀처럼 늙어갈 수는 없을까. 바람 부는 가을 강가에 우리 서로 어깨를 겨눈 채 물이 되어 흐른다면 갯벌 허무는 민물 썰물이기보다는 물오를 때 쉬어가는 저녁 강물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손을 잡고 흐르는 동안 갈대가 하늘로 크고 먼 바다에 이르는 강물이었으면 좋겠어. 멋있죠? 이거 참 대단하십니다. 사랑하는 당신 도종환 스님이신데요. 참 우리 시도 좋은데 한시도 좋고 오늘
저녁 내에도 우리 얘기가 끝이 없겠습니다만은 예. 명품 인생, 고품격 사회. 우리 모두가 정말 태어날 때는 다 명품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명품인 것을 알고 우리 대한민국을 더 품격 높은 사회로 만들기에 우리 모두가 다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신 한시의 대가이신 김국권 교수님 이것으로 대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